공공배달앱 가맹 사전 신청 열풍 아직도 모르셨다면 경기도 공공배달앱 시범지역인 오산, 파주, 화성 세 곳에서 가맹점 사전 신청을 받은 지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10일 기준 1,700건을 돌파하며 목표치 3,000건의 약 57%를 달성했습니다. 오산시는 이미 모집 목표 550곳을 넘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뜨거운 반응 보내주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공공배달앱의 성공을 위해 애써주고 계신 곽상욱 오산시장님, 최종원 파주시장님, 서철무 화성시장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공공배달앱의 시작에는 경기도 주식회사와 오산, 파주, 화성의 각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종항해지부 그리고 지역 경제를 책임지는 소상공인분들, 맘카페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공배달앱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참으로 든든하고 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됐지만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배달 산업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SOC인 공공배달앱을 선순환 플랫폼으로 반드시 성공시켜야겠지요. 그러기 위해선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시범지역에 많은 가맹점들이 가입하고 많은 도민 여러분이 이용하셔야 경기도 내 전 지역으로 영역을 넓혀나갈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은 시장의 독과점을 막고 공정한 배달 산업 환경을 만들어 가맹점, 노동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가맹점은 부당한 광고 부담 덜어 좋고, 노동자는 공정한 노동권 보장받아 좋고, 소비자는 인센티브 혜택받아 좋은, 모두가 더불어 상생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직 사전 신청 참여하지 않으신 오산, 파주, 화성 소상공인 여러분들 늦으면 손해입니다. 어서 참여해 주시고 이 글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주변에 계신 소상공인 분들께 공공배달앱 가맹 사전 신청 접수 꼭 권유해 주세요. 다음 페이스북 글 기본대출권 수탈적 서민금융을 인간적 공정금융으로 바꿔야 이자율 10% 제한 불법 사채 무효화에 더해 장기저리 대출 보장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는 국민이 함께 살려고 만든 공동체이지 소수 강자의 다수 약자에 대한 지배도구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는 국가 권력 행사로 생긴 이익은 국민 모두가 고루 누려야 합니다. 화폐 발행 이익도 함께 누려야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소수 고액자산가나 고소득자보다 다수 저소득자가 더 많이 혜택을 받아야 실질적 정의에 부합합니다. 한국은행이 화폐를 현재 연 0.5%로 시중은행에 공급하면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고자산가들은 연 1에서 2%대의 돈을 빌려 발권이익을 누리지만 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대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합니다. 수입이 적고 담보가 없다 하여 초고금리를 내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닙니다. 대부업체는 회수율이 낮으니 미회수 위험을 다룬 대출자들에게 연 24% 고리를 받아 전가합니다. 90% 이상은 연체 없이 고금리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다른 이미 상환 책임을 대신 집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그림 아닌가요? 바로 족징, 인징, 황구첨정, 백골징포입니다. 기막히게도 국가의 서민 대출 금리도 17.9%입니다. 복지국가라면 서민의 금융 위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국가마저 고금리로 미상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전액 무상인 복지와 전액 환수하는 대출 제도만 있고 그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 형태로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 최대 10%은 국가가 부담하여 누구나 저리 장기 대출을 받는 복지적 대출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대부업체 대출이 약 200만 명에 약 17조 원이미 연체되는 최대 9%를 전액 국가가 부담해도 적은 예산으로 수백만 명이 우량 대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어 재기도 쉽고 복지 대상 전락도 줄어들 것입니다. 1% 성장 시대에 24% 이자 지급하면서 성공할 사업도 사람도 없습니다. 24% 고리 대출은 복지 대상자가 되기 직전 마지막 몸부림이고 이를 방치하면 결국 국가는 복지 대상 전락자들에게 막대한 복지 지출을 해야 합니다. 저리장기 대출로 이들에게 자활과 역량 개발 기회를 주는 것이 개인도 행복하고 국가도 발전하며 복지 지출도 줄이는 길입니다.
서민금융을 서민끼리 상호수탈하는 동물의 세계로 방치하지 않고 함께 사는 공동체로 만드는 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우리는 세계 최저 수준의 이전 소득과 그로 인한 최저 국채 비율과 최고 가계부채 비율을 자랑합니다. 타인의 신용 위험을 대신 떠안고 수탈당하다 복지 대상자로 추락하지 않도록 큰 예산 들지 않는 저리장기 대출 제도를 시작할 때입니다. 금융 관련 고위 공무원이든 경제 전문가든 경제기자든 토론과 논쟁은 언제 어디서나 환영합니다. 다음은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뉴스입니다. 불법 하도급으로 건설 시장을 어지럽힌 불공정 거래 건설 사업자가 공익 제보를 토대로 한 경기도의 철저한 조사로 철퇴를 맞았다. 공익 제보에 대한 도 차원의 조사로 등록 말소까지 이뤄낸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도는 지난 3월 한 도민으로부터 불공정 거래 건설 사업자 기역사에 대한 공익 제보를 받고 해당 관할 시군에 조사를 요청했었다. 기역사가 도내 모 군부대 공사를 전문 건설업체 니은사에 불법 하도급을 줬다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해당 시군이 하도급 계약 해지 합의서 등 기역사의 소명을 인정해 불법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는 제보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실제 근무자 명단, 작업일지, 자재 검수 자료 등에 관련 증거를 직접 확보해 면밀한 재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해당 군 부대 공사를 실제 니은사가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역사는 자사가 직접 공사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위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기역사의 기술자들이 모두 퇴사했음에도 건설기술인협회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서류상으로만 기술자가 등록돼 있는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상 기술인력 등록기준 위반 사항이다. 게다가 기역사의 등기이사 2명이 운영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디귿사의 기술자로 겸직하고 있는 것을 확인, 디귿사가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업체임을 추가로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도는 전문 건설 사업자인 기역사에 대해 해당 관할 시군에 이 같은 사항을 통보해 등록 말소를 요구하고 도가 관할하는 종합건설 사업자 디귿사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도록 조치했다. 도는 이번 적발 성과를 계기로 공익제보를 적극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 사전 단속이나 불시 현장 점검 등의 활동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까지 모두 잡아내는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건설업계 불공정 거래가 발주자, 건설기계 임대사업자 등 자격증 대여자, 건설업 면허증 대여자 등이 이익 공동체를 형성해 은밀히 이루어지는 만큼 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공익제보가 불공정 업체를 적발하고 처분하는 데 큰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공익제보 창구인 공정경기 2580회에 경기도 홈페이지 내에 페이퍼 컴퍼니 하도급 부조리 신고 페이지를 만들어 창구를 다양화했다. 향후에는 신고 포상금 상향 등 불공정 거래 건설 사업자 공익제보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건실한 건설 사업자가 존중받아야 건설 산업도 살고 도민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소중한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여 불법 페이퍼 컴퍼니를 근절하고 공정한 건설 산업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사전 단속,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등 법령 위반 사례 총 149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둬왔다. 도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설 사업자 실태 조사 인력 확보를 위해 내년도 도시군 관련 정원 50명 증원을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고 이어 8월에는 팀 단위 확대를 행안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다음은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뉴스입니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관한 세계 최대 정책 축제이자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지난 11일 막을 내렸다. 박람회 사무국은 경기도지사 영상계획사와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 국제 컨퍼런스 등 영상 콘텐츠와 박람회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합산한 결과 50여만 명이 관련 콘텐츠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오프라인으로 개최된 제1회 기본소득 박람회에 3만여 관객이 다녀갔는데
올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개최된 2020 기본소득 박람회의 관람객 수는 그보다 10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온 오프라인 박람회를 수평적으로 비교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지만 방문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에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서 재난 기본소득의 정책 효과를 체감한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큰 관심을 보였기 때문으로 도는 분석했다. 올해 박람회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전한 기본소득 공론회장 마련을 목표로 오프라인 행사장 없이 박람회 홈페이지와 경기도 유튜브 채널 등을 활용해 100%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10일 개최된 개막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경제 위기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진전 속에서 노동소득을 통한 전통적인 분배 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국민의 지지와 참여 속에서 기본소득의 공론이 정책 실현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주제로 한 토크와 유튜브 영상, 문화 공연 등으로 구성된 영상 개막식과 기본소득 아젠다를 지방으로부터 확산하기 위해 48개 지자체가 뜻을 모은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출범식,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대한 국내외 정책 성과와 비전을 논의하는 제2회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 등을 모두 영상으로 준비해 실시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정부 정책 박람회 중에서는 최초로 1인칭 시점에 3D 가상 온라인 기본소득 전시관을 마련해 관련 영상과 패널을 전시하고 공모전, 경품 이벤트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해 관심을 받았다.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 수석은 기본소득 박람회가 예상보다 큰 관심을 받았다면서 국제 컨퍼런스에서 나온 기본소득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세계적인 연사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경기도형 기본소득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기본소득 박람회 관련 콘텐츠와 자료에 대한 공유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며 박람회 홈페이지를 온라인 상설 전시관으로 전환해 연말까지 계속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은 지식재산권 심판, 소송 비용 지원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기술 탈취나 유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특허 심판이나 소송 등 지식재산권 쟁송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의 본사가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을 진행 중이거나 연내 진행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유형은 지식재산권 무효 심판 500만 원, 취소 심판 400만 원, 관리범위 확인 심판 500만 원,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포함, 소송 가처분 및 기술 유출 등 관련 형사소송에 700만 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여러 건 지원도 가능하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허 심판 패소율은 84.6%에 달한다. 이처럼 지식재산권 분쟁 시 중소기업의 패소율이 높은 것은 심판이나 소송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과 자금 부족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술 유출이나 탈취로 피해를 입거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 애로사항을 중소기업이 원할 때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상담 창구로 기존의 안산시에 위치한 경기 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내에서 운영했다가 올해부터는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자리를 옮겨 전담 변리사가 상주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보유 기술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직원이 퇴사하면서 회사 영업 비밀을 이용해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등의 다양한 피해 사례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술보호데스크 상담 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리사 심층 상담을 추가 지원하고 지식재산 심판 소송 비용까지 지원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중소기업은 돈이 없어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초기 상담에서 소송에 이르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